아이고 교수님. 네네. 네. 그래서 찍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온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제 채널에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이런 저한테 질문을 좀 주셨어요. 어떤지. 브론코 타는 여성분 누구시냐. 정말요? 네, 그 CLS도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네. 그 여성분 자주 출연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를 너무 많이 정말요? 하신다고.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그 1년 전에 봤던 그 CLS 모델. 네, 맞습니다. 벌써 저희가 1년 됐네요. 네, 처음 뵌 맞습니다. 지가. 시간 금방 가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출연을 하게 된 계기가 네. 1년을 타면서 네네. 이제 느꼈던 네. 장점과 단점을 네. 소개하고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가시죠. 맞습니다. 단점부터 갔습니다. 네. 예, 일단 차량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2021년형 CLS 색상, CLS 450이고요. 네. 그다음에 색상은 모하비 실버이고요. 네. AMG 라인입니다. 네. 여기 다시 봐도 이제 이 색상은 정말 은은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이 색상 같은 경우 좀 마음에 드시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하얀색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네. 얘는 희귀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아한 색상으로 이렇게 네. 다가와줘서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색상이 이 클래스에 적용된 것도 봤는데 네. 그거보다 확실히 이 CLS는 더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예쁜 차에 네. 어떤 단점이 있는 건가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네. 일단-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크게로 네. 세 가지의 단점을 아,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네.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첫 번째는 타이어, 두 번째는 끽끽끽, 음. 세 번째는 네. 풍절음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타이어. 네, 어떤 게 타이어부터 있을까요? 갈게요. 네.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악명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네. 코드 절상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새로 사서 네. 이제 끼워야 됩니다. 일단 지금 이 타이어는 현재로 출고 상태 그대로의 순정품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휠은 굉장히 크고요. 네. 타이어는 얇기 때문에 네. 연석이라든지 방지턱 네.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코드 절상이 이 옆에 지금 진행이 되어서 네. 약간 울퉁불퉁하게 네네. 약간 이렇게 온 거 보이죠? 네네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러한 현상이 네. 사실 어제 발견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네. 저의 선배님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 선배님. 네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네네. 뭐 타이어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음. 그리고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네. 그러한 단점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예외 없이 네.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또 바꾸면 이 코드 절상 현상이 다시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얘가 네. 이 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규격이로 네. 얘네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35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거를 사야 되죠. 왜냐면 그 규격에 맞게 얘네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휠 자체도 결국은 또 새로 갈아도 네. 결국은 스펙이 똑같아요. 또 얇은 타이어에 큰 휠. 그러다 보니까 또 타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방지턱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잘 그냥 슉 가는데 네. 타이어는 음. 그걸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스는 네. 버티는데 네. 타이어가 음. 그걸 못 버티고 있다. 음. 네. 그러면 이게 전륜, 후륜 다 발생하는 건지? 다 발생할 수 있는데 네네. 그 전륜에서 많이 그러한 케이스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탁 넘어갔다가 또 이렇게 바로 하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네. 연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를 할 때도 뭐 평행 주차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연석도 네. 바퀴가 움직이면서 터치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는 것도 사실 타이어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코드 절상을 또 일으킬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네. 이 휠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냥 보통 바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이 네. 직경이 넓다 보니까 네. 내가 이렇게 조향을 하면서 네. 그 연석이 부딪힌다고 해도 이 쿠션에
부딪혀서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데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넓고 얘가 얇으니까 이게 계속 움직이면 조향을 하다 보면은 네. 여기를 부딪히게 되죠. 아하. 휠을.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손상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굉장히 예쁘게 새 타이어 정도의 네.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쪽에 이제 보면은 저도 타이어를 해먹었습니다. 네네네. 보면은 이제 여기 휠이 네. 좀 손상이 되어 있어요. 자, 네네. 그러한 부분은 네. 감안을 하시고 네. 차량을 선택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CLS뿐만 아니라 뭐든지 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일까요? 20인치 휠에 만약에 여기가 두껍다면 네. 괜찮을 거예요. 음. 하지만 얘는 얇은 타이어가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고. 현상이 네.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AS가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그 자비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나요? 자비로 부담. 이거 마음 아프시겠어요. 네.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은데. 정말 비쌉니다. 얼마일까요? 특히나 요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네. 비싸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실내지만 타이어 가격 좀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얼마일까요? 어제 알아봤는데 콘티넨탈로 일단 알아봤습니다. 네네네. 콘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 아. 네, 40만 원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공인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수입차 공인비가 좀 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타이어 가격만 그렇고 네. 거기서 이제 또 조금 올라간다. 네. 네. 두 번째 그 찌그덕거리는 소리 그건 네, 어떤 끼끼. 예, 끼끼. 네, 네. 이거는 바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네. 나는 소리에 대한 의성어였습니다. 아, 일단은 차량을 운행을 할 때 네. 주차장에서 나와서 네. 단지를 살짝 돌죠. 아파트 네. 단지를 돌고 저속 주행을 이제 시내에서 하는데 네. 그때에 항상 음. 끽끽끽끽끽 소리가 나요.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하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이게 고치기가 힘들고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그런 소리가 안 났어요. 네, 오늘은 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어제는 났었거든요. 네. 기준이 없어요. 날씨 때문인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어제도 맑았고 오늘도 맑았죠. 네. 하지만 어제는 소리가 났는데 네. 오늘은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네. 바퀴 쪽에서 나는 소린가? 아니면 이쪽 옆쪽 여기서 나는 소린가?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음. 그리고 굉장히 이 문제를 발견을 해서 핀포인트를 해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정비소에 데려갔더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날 소리가 안 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네. 차량을 들어서 네. 이렇게 본다고 해서 확인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행을 해봐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사실 정비사를 이렇게 저희가 모시고 그다음에 뭐 시내 주행을 한 바퀴 한다든지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치기도 힘들고 왜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의 가격이 1억 2천이죠. 네네. 그런데 내가 1억 2천을 주고 차량을 샀는데 이렇게 끽끽끽 소리는 굉장히 노후화된 차량에서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느 정도 주고 샀는데 네.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런 것도 뭐 감수를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감수해야죠. 네. 네. 세 번째 마지막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네. 풍절음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이 차량은 네.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네네. 그래서 뭐 문을 열었을 때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없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한 것 때문인지 네. 이상하게 네. 봄, 여름, 가을에는 네. 괜찮아요. 풍절음이 안 들립니다. 아, 네. 그런데 겨울, 네. 특히 1월 정도, 네. 12월 한 중말 이때쯤 시작해서 1월, 2월 이때 굉장히 풍절음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다 보면은 네. 이 시끄럽네라고 생각할 정도의 네. 풍절음이 납니다. 아,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같은 속도를 달리는데 봄, 여름, 가을은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은 풍절음이 납니다. 그래서 얘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나.
아, 그 친구랑 좀 친하지 않은 친구구나. 네, 아, 반가운 거기 소리가 나나? 네, 거기서 예민한 거죠. 거기서 얘가 반응을 해서 네. 반갑다 반갑다는 것 같아요. 네. 풍자럼이 막 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반가워서, 그 반가움이 이제 그 운전자한테 약간 좀 거슬리는 반가움이네. 진짜. 네, 맞습니다. 아, 역시 네. 차는 이게 그 사계절을 한번 같이 겪어봐야지 이제 아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진짜 그런 기회가 사실 구매하기 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구매를 했을 당시에는 가을이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죠. 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네. 그렇네. 그러고서 봄이 오고 여름이 왔어요. 네.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점 키워드는 어떤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이 차는 정말 힘이 좋다. 네. 힘이 좋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상대적으로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해서 가속을 하기가 힘들다거나 원래가 유지하던 속도가 줄어들거나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르막길 주행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오르막길이 더 편해요. 그래서 오르막길 때 좀 추월은 잘 할 수가 있고요. 야. 자신감. 그 사륜구동 네. 타는 분들이 눈길 주행하듯이 요거는 또 이제 나 450이다. 예. 네. 갈 수 있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오르막길 올라가서 네. 이제 약간 내리막길 내려가기 이제 내려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네네. 그때 약간 빨리 보여요. 뭐냐면 저쪽에서 저쪽 차간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는 차간 거리가 얼마 정도 되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야지 네. 라고 마음 먹어요. 자, 그리고 내려가죠. 네. 그 동선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앰비언트 라이트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 벤츠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뭐 벤츠라든지 현대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긴 하지만 얘는 간접 조명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실내가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해요. 근데 이제 BMW 같은 네. 경우에는 이 나오는 이 조명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조명이 좀 세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오히려 색깔이 나긴 하지만 그 색깔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좀 촌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컬러 코디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해서 그래서 원하는 색상을 기분 따라 선택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홀로그램식으로 색상이 변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네.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이제 송풍구 같은 경우도 또 원하면 이제 꺼가지고 비치지 않게 하는 그런 그 디테일도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알죠, 저. 네. 아는 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혹시 준비한 게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바로 연비가 네. 좋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차량은 사실 굉장히 크고 6기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비가 나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탑재가 돼가지고 근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운전자 입장에서 그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물론 제 발기술이 네. 정말 섬세하고 손으로 운전하는 듯이 그게 섬세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15는 나와요. 연비가 15가 이제 나오고요. 이제 내가 연비 주행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달린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으로 11, 12는 그냥 나와줘요. 그래서 연비를 특장점으로 네. 꼽고 싶습니다. 진짜 연비가 상당히 좀 훌륭하네요. 일반 중형 세단보다도 좀 잘 나오는 그런 연비. 이 네. 기통에서, 엔진에서. 네. 네. 그럼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이제 번외 이제 질문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니아틱한 차를 타고 있잖아요. 그 딱 타다가 길거리에 같은 차가 보이면 딱 이렇게 올리거든요, 손을. 정말입니까? 네. 네. 근데 요걸 타도 그런 뭐 동료 의식이 좀 생기나요? CLS도 같은 CLS가 지나간 걸 보면. 동료 의식이요. 네. 저는 이런 건 없나요?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딱 보죠. 뒤를 봤는데 만약에 디젤이다. 뭐 네. 300 디젤이 좀 제일 많아요. 그쵸. 300D가 많아요. 네. 그러면 별로 동료 의식이 생기진 않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450을 한번 봤어요. 예. 그때는 좀 반갑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길거리에 만나서 서로 우리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아, 그냥 품위 있게, 네. 예. 그냥 네. 반갑다고 그냥 네. 저는 저 혼자 그것도 생각했을 줄 몰라요. 또 상대방의 그 CLS 450은 네.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냥 반갑다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정도였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도 네, 그거 네.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거 다시 1년 정도 돌아가신다고 하면 CLS를 또 그때도 이제 구매하실 의향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세 가지의 단점을 소개해 드렸지만 네네. 하지만 제가 1년 뒤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네. CLS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이유는요.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네. 완벽할 수 없듯이 네. 모든 차도 알고 보면 그만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 같은 거는 이 차에서는 발생하고 또 저 차에서도 발생하고 내가 이 차 말고도 다른 차를 샀었어도 그 차에서도 단점은 네.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점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어떤 장점이 나에게 유익한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일단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 디자인의 요소를 갖추고 있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색상도 저는 마음에 들고요. 네. 그리고 차량 운행을 했었을 때 정말 넘치지 않은, 뭐 과하지 않은 나에게 적당한 힘을 얘가 가지고 있어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저에게 즐거움을 주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선택을 한다고 해도 네. 저는 이 벤츠 CLS 450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CLS 리뷰를 제가 직접 해보고 또 이제 그 여러 차주분들 교수님 포함해서 뵙겠지만 네, 오늘만큼 또 이 차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보게 된 네, 또 그 계기는 좀 없었던 것 같고 네. 앞으로 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목 좋은 차를 가져와서 교수님 차를 바꾸게 하는 마음을 만들게 하기.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주말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